새벽 4시,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이었죠. 은주의 떡집 주방에는 뽀얀 쌀가루가 공기 속에서 유령처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찜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김은 희미한 조명 아래 몽환적인 안개처럼 피어올랐어요.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오직 은주의 손에서 반죽이 치대는 규칙적인 소리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3주기 제사를 위해 밤새도록 백설기를 찌던 은주는 문득 허전함에 손을 멈췄습니다. 3년 전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떡집을 은주에게 남기고 호련히 떠나신 어머니. 그 빈자리가 새삼스럽게 가슴을 파고들었지요. 그때 은주의 시선이 창고 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 하나에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언젠가 내게 보물이 될 것이라며 손대지 말라고 했던 상자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검은 가죽 표지의 낡은 일기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겉표지에는 은주가 이 집으로 시집온 해인 2000년이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고요. 심장이 불길하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은 정지한 듯 고요했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깐깐하고 또박또박한 필체가 그녀의 눈동자를 따라 흘렀습니다. 해숙이라는 이름에 시선이 멈추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3년 동안 소식조차 끊겼던 형님의 이름이었어요. 해숙이가 이상하다. 떡 만드는 과정을 훔쳐보더니 결국 시장 입구에 똑같은 떡집을 차렸다. 30년 전통을 하루아침에 가짜로 만들어버렸다. 저 아이는 돈에 눈이 멀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에 숨겨진 이야기가 생생한 영상처럼 머릿속에 펼쳐졌어요. 페이지를 황급히 넘기자 마지막 장에 붉은 펜으로 급히 휘갈겨 쓴 글씨가 마치 외마디 비명처럼 박혔습니다. 해숙이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은주에게 접근할 것이다. 절대 조심해라. 그 순간 고요를 깨고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새벽 4시 30분. 전화가 올 리 없는 시간이었지요. 은주는 홀린 듯 수화기를 들었어요. 동서, 나야 해숙이. 오랜만이다. 3년 만에 듣는 형님의 목소리. 은주는 수화기를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전화를 끄는 은주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어머니의 경고와 형님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떡집 문이 열리고 해숙이 들어섰습니다. 겉으로는 명품 핸드백에 번쩍이는 시계로 완벽하게 치장한 모습이었지만 은주의 날카로운 눈에는 그 화려함 뒤에 숨은 불안과 초조함이 보였습니다. 핸드백의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짙은 파운데이션 아래로 다크서클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지요. 해숙은 과장된 반가움을 표현하며 은주를 껴안았지만 그 시선은 떡집 곳곳을 훑고 있었습니다. 진열장의 떡들, 작업대의 도구들, 심지어 벽에 걸린 매출 현황판까지 마치 매물을 감정하듯 꼼꼼했어요. 은주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해숙은 무의식적으로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은주는 그 버릇을 기억했습니다. 예전부터 뭔가 꿍꿍이가 있을 때 나오던 습관이었지요. 세상에, 수진이가 유튜브 보고 그러는데 이 떡집 대박이라며. 해숙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러움과 질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 은주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답하자 해숙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에서 은주는 뭔지 모를 위험한 기운을 감지했고요. 해숙은 지난 5년간 연이은 사업 실패로 2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이혼을 요구했고 대학생 딸마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어요. 해숙은 은주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억울함과 절망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지요. 어머니는 항상 동서만 예뻐했어. 떡 만드는 비법도 너한테만 알려줬고 나는 맨날 설거지나 청소만 했지. 은주는 형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해숙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간절하게 동업을 제안했어요. 자신이 마케팅을 맡고 은주가 떡을 만들면 윈윈이 될 거라는 설득.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계산적이었습니다. 은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닐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은주는 동업을 허락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의 붉은 글씨가 눈앞에서 더욱 선명하게 아른거렸습니다. 동업이 시작되자마자 해숙의 능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떡집의 모든 것을 스토리로 포장했죠. 은주가 밤새도록 떡을 빚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장인의 새벽이라는 타이틀을 달았고 시어머니의 일기장 일부를 편집해 4대째 이어온 떡집의 비밀이라는 감성적인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온라인 쇼핑몰은 순식간에 전국구로 입소문을 탔고 주문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증했습니다. 해숙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제 당당하게 내 이름 걸고 사는 거야. 더 이상 뒤처지지 않아. 해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였던 열등감과 갈망이 묻어났습니다. 반면 은주는 불안했습니다. 주문량이 폭증할수록 해숙은 늘 부족하다고 소리쳤습니다. 동서 뭐해? 더 빨리 만들어. 주문이 쏟아지는데. 이 기회 놓치면 평생 이렇게 먼지 뒤집어 쓰고 살아야 해. 그녀는 은주를 마케팅의 배경에 불과한 떡 만드는 기계처럼 취급했습니다. 떡의 양은 늘었지만 반죽의 촉촉함을 느끼는 대신 손목에 박힌 통증만 남았습니다. 새벽 공기에 맑은 냄새는 찌는 듯한 열기와 땀 냄새에 묻혔고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상실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과연 어머니가 원하셨던 정성일까? 해숙은 은주의 그런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거나 혹은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늘 더 큰 성공, 더 많은 돈을 향해 있었죠. 해숙은 스마트폰을 들고 떡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쌀가루의 종류, 반죽의 농도, 심지어는 떡을 찜기에 넣는 미세한 손동작까지. 나중에 직원을 가르치려면 매뉴얼이 필요하잖아. 해숙이 웃으며 말했지만 은주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해숙이 20년 전 어머니의 떡 비법을 훔쳐갔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역사는 반복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은주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한 달 후 해숙이 투자자 최민호 사장을 데려왔을 때 은주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민호 사장은 은주가 빚은 떡을 한 입 맛보더니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가는 것을 보며 은주는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의 눈은 떡의 맛이 아니라 돈 냄새를 맡고 있다는 것을요. 최 사장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펼치며 서울, 강남, 송파, 인천 등 총 20개 지점을 동시에 오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맛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원조 할머니 떡집이라는 브랜드를 전국에 론칭하는 거죠. 이 비법만 매뉴얼화하면 공장에서 찍어내듯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월 매출은 지금의 100배, 최소 월 5천만 원은 보장합니다. 이건 그저 떡집이 아니라 제 이름을 건 성공적인 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최 사장의 말은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은주가 밤낮으로 떡을 팔아 겨우 벌던 돈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금액이었죠. 은주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5천만 원 이 돈이면 아이들 학자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남편에게도 더 이상 고생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지. 그 순간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돌아와 소파에 쓰러져 잠든 남편의 지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 위로 피어오르는 환한 미소를 상상하자 은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마치 손을 뻗는 순간 모든 고통과 불안이 사라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해숙은 은주의 손을 잡고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제발, 동서. 지금 당장 계약서에 사인해. 최 사장님 같은 분은 2번 다시 못 만나. 이 기회 놓치면 우리 평생 동네 떡집으로 늙어 죽는 거야. 제발 나 좀 살려줘.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을 넘어 거의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은주의 심장이 쿵, 쿵, 쿵 거세게 울렸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뜨거운 공기만 목에 걸릴 뿐이었죠. 그때 해숙의 소란스러운 목소리를 뚫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진짜 비법은 재료나 기술이 아니라 정성이다. 돈을 위해 만든 떡은 마음에 닿지 않는다. 은주의 눈동자에 순간적으로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떨리던 손이 거짓말처럼 멈추고 심장도 진정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돈을 위해 떡을 만들지 않아. 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 떡을 만들 거야. 죄송합니다.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은주의 단호한 대답에 해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동서. 미쳤어? 해숙은 비명을 질렀고 최 사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은주 씨, 너무 오래 끌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이 비법은 경쟁업체들도 노리고 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은주는 돈에 눈먼 괴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들과 함께라면 어머니의 떡집은 가짜가 될 것이라고. 결국 해숙과 최 사장은 은주를 버리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일주일 후 시장 입구에 진짜 원조 할머니 떡집 4대째 이어온 전통 비법이라는 간판을 단 화려한 떡집이 새로 생겼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은주는 해숙이 20년 전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했다는 사실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은 끝내 변하지 않았구나. 초반에는 해숙의 화려한 마케팅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이틀도 채 되지 않아 해숙의 떡집 앞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원조야? 맛이 하나도 안 똑같잖아. 떡이 푸석푸석하고 맛없어. 돈 아까워 죽겠네. 은준의 단골 손님이었던 박순자 할머니가 분노하며 시장 한복판에서 외쳤습니다. 해숙이가 또 그런다. 20년 전에도 똑같이 해서 우리 할멈 속 썩이더니 사람이 정말 안 변하네. 박 할머니의 한마디에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해숙이 그거 다 남의 거 베낀 거래. 원래 은준의 시어머니가 진짜래. 어쩐지 맛이 영 다르더라니. 역시 정성으로 만든 떡은 못 속이지. 은주 씨네 떡은 먹고 나면 속이 편한데 말이야. SNS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짧고 강렬한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해숙이 떡집 가봤는데 맛 완전 별로. 진짜는 역시 은준의 떡집이지. 정성이 달라. 20년 전에 우리 할머니도 해숙이한테 당했대요. 사람이 정말 안 변하네. 시장 상인들의 생생한 증언과 소비자들의 불만 후기가 SNS에 쏟아지자 해숙의 떡집은 한 달 만에 파리만 날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은주는 해숙의 몰락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고소함과 함께 안쓰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형님은 그저 조금 더 행복하고 싶었던 건데 왜 저렇게까지 됐을까? 마음 한구석이 아릿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숙이 초췌한 모습으로 은주의 떡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명품 핸드백은 낡은 시장 가방으로 바뀌어 있었고 초점 잃은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동서 제발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녀의 목소리는 매달리는 듯 했습니다.
최 사장이 위약금 3천만 원을 달래. 이걸 못 주면 정말 끝이야. 은주는 해숙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왜 매번 남의 것을 탐하세요? 형님도 능력이 있잖아요. 마케팅도 잘하고 사람의 마음을 끄는 재주도 있고요. 형님만의 것을 만들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에 해숙은 울먹이던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나는 20년 동안 항상 뒤처져 있다는 기분이었어. 어머니는 항상 너만 예뻐했고 남편은 날 무시했어. 나만의 것을 만들고 싶었던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내가 나 좀 도와줘야 하잖아. 해숙의 말에 은주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와드릴 수 없어요, 형님. 이제는 형님 스스로 길을 찾으셔야 해요. 그 말을 들은 해숙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문을 쾅 닫으며 떡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탐욕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녀가 끝까지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은주의 떡집은 오히려 더 유명해졌습니다. 해숙의 가짜 떡집 소동은 은주의 진정성을 증명해준 셈이었지요. 동네 사람들도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은주 씨가 진짜였다는 것, 전통은 함부로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해숙은 결국 그동안 쌓인 빚과 최 사장에게 물어야 할 위약금 문제로 파산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빚을 피해 야반도주했다는 소문이 시장에 돌았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남탓만 하다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은주는 씁쓸한 마음으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승리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은주는 떡을 빚다가 문득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깐깐한 필체와 해숙에 대한 기록들이 이어졌습니다. 해숙이가 이상하다. 해숙이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힌 한 줄. 해숙이도 결국 내 사랑을 원했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해숙의 질투 뒤에 숨은 상처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은주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해숙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형님도 결국 어머니의 사랑을 원했을 뿐이었구나. 나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었던 거구나. 은주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을 빚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은 이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은주는 한 줄 적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는 결국 이기게 되어 있고 그 아픈 마음을 진정성으로 마주하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도 은주는 이 소중한 전통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느려도 진정성으로.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는 처음엔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들통나게 마련이지요. 하지만 진짜는 다릅니다. 느릴지 몰라도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은주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의 진리였어요.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은주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오늘도 정성으로 떡을 빚을 것입니다. 먹을 사람을 생각하며 마음을 담아서. 이것이 바로 4대째 내려온 진짜 비법입니다.